제가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인으로 되돌아간 가장 큰 비결, 그리고 제 영상 보고 좋아지셨다는 수많은 분들의 후기의 공통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려 2720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포도당 대사 이상의 주된 원인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꼽았습니다. 공복혈당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혈관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공복혈당뿐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혈관에 포도당 남아 돌겠죠. 혈당 조절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생산하는 유전자의 수는 10년마다 10%씩 50대가 넘으면 20대의 반토막이 됩니다. 거기에 정제 탄수화물과 씨앗류의 과다 섭취가 그 감소 속도를 가속화시키며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미토콘드리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들으신 적 있나요? 저 말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없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저는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 맨손으로 직접 우물을 팠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영상 길게 안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먼저 알려주세요. 이거 되돌리는 방법, 운동, 식단, 그리고 영양소, 이거 다 알려드릴 것이고요. 빙빙 돌리지 않고 결론 먼저 알려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를 되돌리는 방법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10% 정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양소로 되살리는 방법부터 15%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30% 나쁜 연료 공급 중단, 4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4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동부터 설명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요. 가장 쉬운 영양제부터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영양제와 운동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생산하는 유전자의 수는 10년마다 10%씩 낮아지며 50대, 60대 때는 심할 경우 20대에 비해 80%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혈당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몸 대사가 깨져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를 비롯하여 잦은 감기나 그리고 무엇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인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 체력, 활력, 정력 모두 감소하며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영양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되살리는데 가장 낮은 비율인 10% 정도 차지하지만 운동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없으면 운동을 못하니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고 제가 알려드린 운동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양제들을 다 드신다고 단기간에 공복혈당이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5% 비율을 차지하는 운동과 영양제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운동만 할 때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서 저도 먹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3번째 영양제 이야기 다룰 때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운동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되살아나는 게 인슐린 민감성이 유의미할 정도로 개선되긴 했는데 시간이 12주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영양소들로 여러분들의 체력 좋아지는 것은 12주가 아니라 단기간에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론만 빨리 얘기합시다. 영양소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엔자임 Q10, 두 번째는 메틸렌 블루, 세 번째는 PQQ입니다. 뻔한 이야기이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뒤로 가기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 다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속눈 센 치고 딱 2분 주겠습니다. 먼저 이 영양소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간단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이게 필요할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드실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고 드시면 안 될 분들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미토콘드리아 공장 내부에서 전자가 4개의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힘을 이용해 양성자가 막간 공간에 축적되면서 농도가 높아지다 마지막에 다시 내부로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4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이걸 가운데서 받아서 전달하는 영양소가 바로 첫 번째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체내에 부족할 경우 이 과정에 정체가 생겨서 에너지 생성 능력 떨어지겠죠. 체력이 고갈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관문에서는 전자가 탈선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탈선한 전자가 주변의 산소와 결합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활성산소가 되어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 경우도 세포막 주변으로 탈선한 전자를 제압하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아닌 세포질이나 세포 내부에서 탈선한 전자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는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 같은 수용성 항산화제들이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할 때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고 이게 부족하지 않게 평소 공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죠?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죠? 이럴 때 좋아요 누르시는 겁니다.
하루에 100mg에서 200mg 정도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메틸렌 블루입니다. 메틸렌 블루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가 비행기 안에서 먹는 장면이 몰래 촬영되면서 유명해진 영양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잘 들어보세요.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잘 고장나는 경우가 1번 관문입니다. 이게 고장나면 코엔자임 Q10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전자가 이동을 못하고 1번 관문 근방에 축적되다 활성산소를 대량 만들어내며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메틸렌 블루는 1번 관문 근처에 남아도는 전자를 재빨리 3번, 4번 관문으로 이동시켜 활성산소로 변하는 것도 예방하고 전자가 빨리빨리 이동하니까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도 막힘없이 잘 뚫어줍니다. 메틸렌 블루는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량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루에 10mg부터 시작해서 30mg까지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체중당 2mg 이상 고용량 섭취 시, 그러니까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20mg. 사실 이렇게 먹기도 힘듭니다만 이렇게 드실 경우 코큐텐과 함께 드시면 에너지 흐름이 두 갈래로 갈라져 교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함께 드시지 않는 게 맞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10mg, 20mg 정도에서는 코큐텐과 함께 드셔도 이런 부작용 없이 상호 보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찝찝하신 분들은 아침에는 코큐텐, 저녁에는 메틸렌 블루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염색약으로도 활용되는 물질이라 반드시 식용으로 생산된 USP 등급, 제약 등급이라 표기된 제품 드셔야 합니다. 국내에는 당연히 없고요. 아이허브에도 없어요. 아마존 직구를 하셔야 하는데 쿠팡에도 있긴 있어요. 소변색이 에메랄드색으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색깔만 변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양소가 총 3가지라면서 왜 2가지만 알려주나요? 마지막 하나는 기존이 좀 다릅니다. 코엔자임 Q10이 발전소의 필수 부품이고 메틸렌 블루가 비상수리공 역할을 한다면 세 번째 영양소 피롤로 퀴놀린 퀴논, 줄여서 PQQ라 부르겠습니다. PQQ는 발전소 자체의 숫자를 늘리는 데 관여합니다. PQQ는 노화로 인해 낡거나 숫자가 부족해진 미토콘드리아 공장 자체를 증설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PQQ는 세포액 내부로 들어가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합성하는 PDC1 알파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명령을 증폭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만 PQQ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PQQ만 먹어도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운동을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공장수를 늘리는 이유는 에너지를 사용할 일이 많아짐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PQQ만 먹으면 단기간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 일어나긴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니 에너지 공장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결국 공장이 다시 없어져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PQQ는 운동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짓는 것을 증폭시키는 부스터 효과를 내는 겁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활활 잘 타겠죠. 하지만 애초에 불이 나지 않은 집에 아무리 기름을 부어봤자 불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이해되시죠? 운동을 안 하실 분들은 이거 드실 필요 없습니다. PQQ 역시 국내에서는 제품이 따로 출시되지 않고 아이허브에서 직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PQQ라고 검색하시면 제품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안전성과 흡수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바이오 PQQ라는 원료로 만든 제품이 가장 많이 연구에 사용된 검증된 원료니까요. 그걸로 드시면 되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용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게 제가 밴드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우선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글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관련 연구 하나 보자면 주 5회 중등강도 유산소 운동과 함께 PQQ를 6주간 하루에 20mg 투약하고 미토콘드리아 합성 유전자인 PGC1 알파의 농도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운동을 하며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운동과 함께 PQQ를 먹은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미토콘드리아 합성 유전자 농도가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미토콘드리아 합성이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안 하시면 이거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가장 좋나요? 운동도 참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죠.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 들어보셨죠? 그런데 50대가 넘어서면 이거 하시다가 골절당할 위험이 있으니 하시면 안 되고요. 30대, 40대 분들 준비 운동 잘 하시고 인터벌 훈련 하시면 이게 미토콘드리아 합성 유전자인 PGC1 알파의 발현을 순간적으로 10배에서 15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지 알아도 50대 이상은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정말 쉬운 중등강도 유산소 운동 하시면 됩니다. 존투 운동 기억하시죠? 잘 모르시겠다면 유튜브에서 존투 운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운동 시간은 얼마나 지속해야 하나요? 연구에 따라 다 다른데요. 최소 30분 운동하고 PGC1 알파가
2배에서 3배 증가했다는 실험부터 45분 운동을 통해 6배 증가, 1시간 하고 8배 증가, 90분 하고 10배에서 12배 증가까지 오래 운동할수록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사실은 아무리 존투 운동이 강도가 약하고 쉽다고 해도 9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지속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최소 30분만 하셔도 2배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하니까요. 30분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습관을 만드시고 최종 목표는 45분에서 60분 동안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 하시는 걸 장기간 목표로 삼으세요. 눈 와서 못하고 비 와서 못하고 실내에서 운동하려면 핑계거리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런닝머신 위에서 넷플릭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 45분 그냥 날로 때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건가요? 저도 매일 운동을 하진 못합니다. 운동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은 운동 직후 급상승했다가 24시간 후엔 정상 수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험들에서는 격일 혹은 주 3회에서 5회 운동을 했습니다. 매일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생활 여건에 맞춰 주 3일은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제 영상들 퀄리티가 미친 듯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한 편 한 편이 모두 건강의 핵심을 찌르는 진정성 넘치는 영상들이라 제가 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60만이 넘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제가 이런 자화자찬하는 이런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해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